더시델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베트와 달라이라마, 티베트 중앙정부에 대한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티베트 법안을 승인하고 티베트 중앙정부는 환영했습니다. 대통령 벤파체링은 북아메리카 방문을 마무리하고 유럽에서 티베트 데이를 옹호 시작했습니다. 선두 전문가들이 모여 티베트의 수자원 불균형을 논의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티베트 불교의 역량에 주목했습니다. 대만 티베트 사무소가 글디 림보치에게 예의를 전하며 타이베이의 인권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인도 티베트 지치단체가 12차 다왕 티르트 행진을 조직했습니다. 11월 29일 티베트 중앙정부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티베트 중국 분쟁에 대한 결의 티베트 법안으로도 알려진 법안 티베트 중국 분쟁 결의 촉진법을 승인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법안이 미국이 다양한 목소리로 대화를 요구하면서 티베트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나라에서 목소리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티베트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대화, 평화의 원인을 옹호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의회의 양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의 책상에 오르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So thank you very much for the joint effort of everybody, including the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Central Tibetan Administration. We have been pushing for this bill in the last 1 year, and right now, through our concerted effort and joint effort of everybody involved, we have reached this first step of moving this bill to turn into an act. And I would like to thank again everyone who has been involved in this, and we look forward to this being approved in the Senate as soon as possible. Thank you so very much. 대통령은 이어서 지난달 국제 티베트 캠핑 지도부와 함께 이 법안을 전진시키기 위한 워싱턴 DC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양당이 참여한 티베트 법안을 승인하기 위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투표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승인 법안은 작년에 제임스 맥보금 의원, 마이클 맥콜 의원과 제안된 법유로 하원 버전으로 제프 머컬리 상원 의원과 테드 용 상원 의원이 공동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달라이라마의 대표 혹은 티베트인들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과 사전 조건 없이 직접 협상을 지원하는 미국의 공식 정책을 재확인합니다. 이 법안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티베트가 고대로부터 중국의 일부임을 주장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부정하며 달라이라마의 제도를 포함한 티베트의 역사, 문화 및 제도에 대한 중국의 정보 조작에 대항하기 위해 국무부에 능동적으로 권한을 부여합니다. 캐나다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대통령 벤파체링은 11월 24일 미네소타주 미니폴리스 세인트홀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미네소타 티베트 아메리칸 재단 이사회 회원들, 비정부 기구 및 종교단체 대표들에게 맞이받았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미네소타 티베트 아메리칸 재단의 커뮤니티 홀에서 회장 군카 니마에 의해 환영을 받았고 워싱턴 티베트 사무소 대표 남결제도 박사가 대통령의 방문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은 취임 2년 반 동안 16대 가삭의 활동, 미래 계획, 국제 무대에서 티베트 문제 현황, 중국 상황, 그리고 티베트 중앙정부의 정책과
전락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11월 25일에는 대통령이 티베트 문화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직원과 학생들에게 강연했습니다. 그는 자발적인 봉사로 노고한 교사들과 특히 학교에서 봉사하는 졸업생들을 칭찬했습니다. 또 하나의 일정으로 대통령은 미네소타 소재의 규도 달마 수행원을 방문하여 티베트 청년들에게 티베트의 역사적 지위, 지정학적 중요성 및 현재 상황, 그리고 티베트 중앙정부의 정책과 전략에 대해 더 나은 이해의 필요성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대통령이 미네소타 티베트 아메리칸 재단이 주최한 갈라 디너에 참석하여 그의 캐나다와 미국 방문 중 실시한 일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단 이사회 구성원들, 티베트 문화학교 직원, 그리고 위택 회원들이 각자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 데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11월 27일 캐나다와 미국을 연이어 방문한 후 대통령은 바르셀로나에 도착하여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망명 티베트 의회 의원인 툭덴 왕친과 브라질 티베트 사무소 대표 링진 갱캉에 의해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대통령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티베트 사람들과 만나 교류했습니다. 대통령은 캐나다의 의회 의원들이 티베트 대의를 지지하는 입장, 또한 지난 10월에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에서 남미로의 처음 공식 방문에 대해 설명하여 이 방문이 티베트 문제의 지지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미 의회 의원들이 티베트에 관한 양당 법안을 다시 발의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은 중요한 일정으로 스페인 일간 신문 라반 가르디아의 기자와의 인터뷰를 응했습니다. 11월 30일 오후에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네날에 떠났습니다. 11월 27일 티베트 정책연구소와 전라konkhon 대학이 공통으로 주최한 4차 티베트 환경회의가 태국 방콕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의 주제는 티베트, 아시아의 수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초대 세션은 일본 티베트 사무소 대표 제왕결보 아리아 박사가 주재하였고 전라konkhon 대학 사회연구소 부회장 샤얀몰 자런타가 박사가 참석하여 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주요 환경 전문가, 환경과학자, 활동가 및 연구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2023년 COP28 이전에 티베트의 생태 및 수자원에 대한 전 세계적인 기후 대화에도 많은 인식을 창출하고 강조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예기치 못한 댐 및 수도 공사로 인한 하류 지역 커뮤니티가 직면한 도전과 복잡성을 탐구되었습니다. 티베트 정책연구소와 전라konkhon 대학 사회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세 가지 패널에는 동남아시아 각국의 7명의 우수한 연구자가 발표했습니다. I think that having such conferences helps to put the spotlight on the Tibet issue because it's very important for Tibetans and those who live in Asia to highlight the impact of what's happening in Tibet on water resources, on the environment, on climate. And I think this kind of a conference does serve that purpose of underscoring how the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Tibet is affecting all of us wherever we live in Asia. In fact, this environmental degradation not only is contributing to global warming, it's also affecting
weather and climatic patterns even in Northern Hemisphere. So whether you live in Asia or in Europe or North America, Tibet affects you. Of course, it's very important because Tibet is the, powerhouse of water, if I can say so. And with climate change, the challenges are definitely increasing, both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And so again, thinking of this forum where we are, I think one of the most important discussion that we are having is also how can country together adapt to these changes that climate is bringing with so much of uncertainty. My name is Seju Doma. Thailand is one of the biggest beneficiaries of the water from Tibet, and oftentimes it's because of fear from the Chinese government that a lot of these countries do not interact with Tibet. So having this incredible opportunity here at the Chulalongkorn University, one of the foremost universities in Thailand, and being able to be in a room filled with researchers, experts, policymakers, professors from Pakistan, Nepal, India, Bangladesh, Thailand, Laos, it's an incredible opportunity, and for Tibet and for us to amplify and elevate the Tibetan issue, specifically the environmental issue and the human rights issue, and bring that to a more global stage and create more collaborations and more solidarity with downstream nations in Southeast Asia. Well, I mean, river problems are always a perennial problem wherever you are, yeah? Of course, to some degree. Some are more, some are less. And yeah, we do have problems of management. If you're talking about flow, sometimes we have floods, sometimes we have drought, right? And how to plan for that is very important. We tried our best. I think our government authorities have been trying our best to address those issues. But of course, there's still room for improvement, yeah? Otherwise, we won't be talking about this issue today, right? Because the problem is not solved or far from it. But we hope with cooperation, like in this kind of forum, learning from other countries learning from us and helping us, that will help and foster more cooperation and common understanding. 2015년에 열린 제1회 티베트 환경회의, 2019년 제2회 회의, 그리고 가상으로 개최된 2021년 제3회 환경회의가 있었습니다. 11월 28일 몽골,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을 대표하는 달라이라마의 명예대표인 델로 둘쿠 림포체가 체코공화국 프라하에서 개최된 제5차 국제종교자유 또는 신념연합 장관회의에서 발언했습니다. 올해 회의의 주제는 독재정권화의 종교나 신념의 자유였습니다. 델로 둘쿠 림포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종교 남용과 내구성 구축 주제의 첫 번째 세션에서 발언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의 티베트 불교의 영향과 중국 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티베트 불교 공동체에 대한 억압적인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s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China in January 2024 is a good opportunity to speak up and share your concerns. 이 회의에는 체코공화국 외교장관 인얀 리파우스키, 영국 총리의 종교나 신념 자유에 대한 특별 사절이자 국제종교자유 또는 신념연합의장인 피오니 브루스, 그리고 종교나 신념 자유에 대한 유엔 특별 보고관 나리지 가네아 등 여러 중요한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 또는 신념연합은 전 세계적으로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온전히 헌신된 유사한 국가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2018년 미국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현재 37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월 29일 델로 둘쿠 림포체는 국제 티베트 캠핑이 체코 티베트 지원과 협력하여 아시아와 세계의 미래 달라이라마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부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미국의 티베트 문제 특별 조정관인 우즈라 제야와 네덜란드 왕국 종교와 신념에 대한 특별 사절인 비아텐 두쇼가
가상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대만 티베트 사무소의 대표 겔상 겔친 바와는 스태프들과 함께 11월 25일에 대만에 도착한 길티 rinpoche에게 예의를 표하기 위해 예의 방문했습니다. 대표 겔상 겔체는 티베트 중앙정부 종교 및 문화부 전직 장관이었던 길티 rinpoche와의 짧은 만남에서 사무소의 활동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는 또한 길티 rinpoche를 12월 10일에 개최되는 사무소 창립 25주년과 국제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자리에 주빈으로 초청했습니다. 이날은 14대 달라이라마에게 부여된 노벨 평화상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같은 날 대만 티베트 사무소는 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한 인권거리 행사에 참여하여 티베트의 자유투쟁을 옹호하고 대중들에게 티베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무소의 제휴사인 강정출판사가 출판한 티베트의 역사책을 전시했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아셈 프렌트와 그리고 티베트 지지단체가 주최한 제22회 다왕 드리트 행진이 디스프리의 PWP 컨벤션 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진은 12월 25일에 아삼 구와하티에서 출발하여 인도 티베트 지지단체의 지도자 인드라 구마르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약 250명의 참가자가 제22회 다왕 들키 행진의 아삼주의 구와하티에서 시작하여 몽칼데이와 로타를 통해 아삼과 아루나찰 프라데시 그리고 인접 국가 부탄의 새 지리적 경계 지점으로 알려진 바레무에서 종료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